강원도가 직면한 위기, 균형 발전 틀에서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극심한 경기 불안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며 지역의 일자리 문제 또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다양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안을 대안으로 대어놓고 있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는 현재 강원도가 직면한 일자리 문제를 얼마나 포용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이신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 김석중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의 일자리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예.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이제 3대 전략, 9대 핵심 과제가 바로 사람에게는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을, 그리고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에서, 그리고 지역 혁신을 기반으로 일자리가 생겨나도록 산업을 일으킵니다. 네. 즉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자리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혁신적인 방법으로 생겨나면서 방방곡곡의 생기가 돌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을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아마도 그게 워크-라이프 밸런스, 즉 워라밸이 갖춰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역적 특성이라는 말을 되새겨보면 각 지역마다 상황이 같지가 않습니다. 광주에서 잘 클 수 있는 산업이 강원도에서 잘 클 수 있는 산업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와 관련된 그 문재인 정부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 중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해 보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키워드가 바로 지역과 산업, 그리고 사회적 대화인 것이죠. 거기서 사례로 들고 있는 것이 광주와 담양의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그다음에 고용 영향 평가 등과 연계해서 산업 지역 중심의 고용 정책을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설정한 것도 역량과 고용, 소득이 선순환하는 역량 증진 사회와 사람 중심 경제를 구현하고 함께 배우고 일하고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국민 성장 시대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즉 역량과 고용이 선순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한 것이 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고용 혁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역과 산업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키워드로 좀 제시해 주시고 일자리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좀 강원도의 사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사상 최악의 실업률과 고용률 부진이 사실 강원도를 좀 위기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 현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현재 강원도 일자리의 현 주소 좀 어떻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선 기본적으로 강원도의 일자리는 조금 사업이 좀 영세한 사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10인 미만 사업장이 한 9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소매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 숙박업 이런 서비스업이 한 89% 정도 되니까 네. 주로 이제 이런 쪽에 결국 사람들이 다 취업을 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결국 이렇게 영세하다 나니까 그 보수 자체가 전국하고 비교했을 적에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이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강원도가 한 3,100만 원, 그래서 한 400만 원 정도의 보수의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번듯한 일자리가 조금 작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이제 비정규직 그 종사자 비율이 강원도가 한 46% 정도 되고요. 46%. 예, 네. 전국이 한 3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3.5% 정도 이제 차이가 좀 나고 있죠. 네. 그리고 전체 일자리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젊은 층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고령층의 일자리는 또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20, 30대 이제 젊은 층 일자리가 이제 전국 같은 경우 2017년도에 35.7%에서 지금 2019년도에 34.9%니까
매년 이제 젊은 층 일자리가 우리나라에서 줄어들고 있죠. 네네. 근데 0.8% 포인트 정도 줄어들었어요. 근데 강원도는 어떠냐 하면 2017년도에 20, 30대 일자리가 29.2%에서 올해 이제 상반기에 27.4%로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럼 1.8% 포인트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젊은 층의 일자리도 적은 데 비해서 매년 전국하고 이 벌어지는 줄어드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큰 거고요. 반면에 이제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이 그 2017년도에 15.3%에서 올해 지금 현재 17.3%니까 60세 이상 그 고령층은 한 2%포인트 증가했죠, 일자리가. 네. 근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22.1%에서 25.8%니까 3.7%포인트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층 일자리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네. 노인층 일자리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비율이 전국 평균권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도 그 비율이 너무 크게 벌어지니까 앞으로 전국하고 비교해서 젊은 층 일자리 비중은 점점 강원도가 더 줄어들고 노인층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좀 이런 안 좋은 부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실은 이제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은 사실은 조금 좀 다릅니다. 네. 강원도가 예를 들면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이제 전국이 고용률이 60.8%였어요. 강원도가 63.8%고요. 그리고 실업률은 전국이 4.4%인데 강원도가 3.4%입니다. 사실 이거는 상당히 강원도가 좋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번듯한 일자리가 아니라 사실 비정규직이라든지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좋지 않은 그러나 어쨌든 지표상으로는 좋은 그래서 이제 좋은 것과 나쁜 점이 사실은 같이 공존해 있다. 그것이 강원도의 현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원도 일자리 현 주소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난번에도 우리가 강원도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유출되는 그게 두 단계에 걸쳐서 일어난다. 그래서 1차는 이제 대학 진학 단계에서, 2차는 사회 진출 단계에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교육 문제이지만 실제로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즉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수도권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죠. 농공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곳에서는 거꾸로 사람을 못 구해서 문을 닫을 지경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즉 미스매치가 아주 심각한 수준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서울의 소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사무직 일자리 비중이 8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 네.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고 그대로 이어지는 얘기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반면에 그 근로자 월 평균 인구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 전국 수준에 비해서 저희가 꼴찌인 셈이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노동자 비중도 2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얘기가 결국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강원도에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있고 고용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한눈에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었고, 즉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는 사실 강원도다운 산업이 제대로 육성되지 않은 데서 이제 비롯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타 지역과 같은 산업을 뒤늦게 키우기 시작하면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연히 임금을 낮추어서 그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좋은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좋은 인재를 못 구하다 보면은 제품과 서비스 수준이 또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게 현재까지 우리 강원도의 그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강원도의 일자리 정책이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방금 이제 특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특징 안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도에서는 이제 영세한 사업 구조를 갖다가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네. 어떤 영세한 그 사업장의 어떤 경영 부담을 갖다 좀 완화시켜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갖다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보수가 낮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수도권하고 동등한 수준의 임금 체계를 갖다가 강원도에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청년층이 감소하고 번듯한 일자리가 이제 부족한 부분과 관련해서 청년층 중심의 지속 가능한
번듯한 일자리를 갖다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사업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보수와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라고 하는 것이 있죠. 네. 그래서 아까 그 기본적으로 월 한 40만 원 정도 월 평균으로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그러면 기업에서 한 15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개인이 15만 원, 그다음에 도하고 시군이 한 20만 원에서 50만 원을 만드는 거죠. 월. 그걸 갖다가 한 5년 동안 적립을 해가지고 목돈을 갖다가 이제 주는 네.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수도권하고의 어떤 임금 격차를 저희들이 좀 줄이는 거의 뭐 동등 내지는 조금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젊은 일자리 그리고 번듯한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것이냐라고 해서 아까 이제 이규영 교수님께서 이제 광주형 일자리를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강원도에서도 노력을 하는 것이 강원도형 지금 상생형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9개의 기업이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강원도에서 상생형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기자동차라고 하는 부분이 어쨌든 미래지향적인 산업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거 자체가. 그리고 젊은 층 일자리를 갖다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유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젊은이들이 뭔가 번듯한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을 지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유출을 부분이 막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사실은 이제 좀 핵심은 단순히 이제 젊은 층들이 내가 보수 때문에 떠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달라요.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복합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생형 일자리에서는 좀 복합적인 부분을 다 지원을 합니다. 보수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행복주택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았을 적에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그 다음에 재교육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진짜 수도권하고 삶의 질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만들어 봐서 이것이 성공을 하게 되면 강원도 전체 산업을 좀 확산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좀 상생형 일자리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목해 볼 만한 좀 특징들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셨는데 일자리 안심공제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만큼 좀 저희가 CJ 헬로에서도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허점들이 많더라고요. 좀 허점이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지 괜찮을지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기업에서 15만 원을 대고 개인이 15만 원을 대고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에서 그러면 이제 20만 원을 해가지고 50만 원을 만드는 건데 이제 이게 그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꾸 이제 그 뭐랄까 편법을 갖다가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그 15만 원을 갖다가 노동자한테 사실은 부담을 시키는 거죠. 어차피 야 뭐 지자체에서 20만 원 나오니까 너 15만 원 내더라도 결국은 50만 원이 생기는 거니까 본인이 30만 원 내고 20만 원 더 받는 이제 결국 그런 건데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막 이렇게 확산을 할 적에도 사실은 이게 인증이라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물건을 인증하는 게 있고 사람을 인증하는 게 있거든요. 네. 결국은 똑같습니다. 아무리 친환경 농산물을 갖다가 뭐 농약 검출을 측정하는 걸로는 그 편법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 인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저는 기업들이 강원도에 있는 그 기업들의 마인드, 기업주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안심공제 같은 경우는 원래 목표 대비 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성과 대비는 상당히 높은, 그거는 이제 정량적인 목표를 달성한 거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아까와 같은 문제점이 없어지려면 정말 그 기업이 그런 마인드를 갖다가 종사자와 같이 일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냐. 그래서 저는 대표님들 인터뷰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꼭 좀 집어넣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본인이 어떻게 하면 고용주로서 종사자하고 같이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를 꼭 좀
평가 지표에 넣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 좋은 사업이 이런 걸로 자꾸 이상한 소리가 안 났으면 방향으로 좋겠다. 가지 않게,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자리 안심공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방향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균형발전 안에서 강원도 일자리 문제 어떻게 이제 풀고 이어가야 할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강원도형 일자리에 남은 과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그 강원도의 이제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네. 무슨 이야기냐 한번 살펴보면 우선 이 산업이란 말에 좀 한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말을 풀어보면 업을 낳는다. 낳을 산자니까. 그래서 즉 일을 낳는 겁니다. 일. 그래서 일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죠. 네. 이제 강원도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산불로부터 안전한 산촌을 만들어가는 일, 그다음에 접경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규제의 상징이던 곳을 평화 생태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고 생태를 보존하는 일, 그다음에 폐광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꿔서 활력을 불어넣는 일, 북한과의 평화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북방 경제의 틀을 만들어 동해안의 물류 기반을 새로이 구축하는 일, 이렇게 일을 그것도 강원도다운 일을 만드는 게 바로 강원도형 일자리 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인 것이죠. 네, 강원도 일자리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강원도가 직면한 다양한 이런 상황과 현실을 좀 고려해서 강원도형 일자리 정책 방향 좀 남은 숙제를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짚어주시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제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일자리에만 딱 붙고 아까 이제 산업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일자리라고만 하면 그냥 공공 일자리밖에는 안 나와요. 이게 산업이 같이 가야 이게 거기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는 이제 비정규직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10인 이하 영세한 규모다. 그러면 결국은 산업의 구조 자체를 좀 더 번듯한 산업의 구조를 갖춰놔야 거기에 맞는 이제 일자리가 되는 부분이요.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앞으로는 단순히 일자리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 일이라고 하는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산업하고 잘, 아까 이제 강원도에는 강원도의 산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이기원 교수님도 하셨는데 어떤 것이 강원도에 가장 맞는 일자리고 그 산업이 정말 그 지속 가능한 발전할 수 있는 이제 그 산업이고 일자리냐라고 하는 부분을 맞춰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공공 일자리와 관련해서 그냥 단순히 이제 예를 들면 뭐 쓰레기를 줍는다, 이제 무슨 화분을 가꾼다 하는 그런 일자리를 하는데 그 부분도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그 선순환되는 일자리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노인분들을 보고 단순히 쓰레기 줍는 것이 아니라 뭐 마을 안에서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끼리 같이 노력을 한다든지 네. 그런데 차라리 돈을 지원을 해주면 더 많은 어르신분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네. 일을 하지만 그것이 마을이 건강한 마을이 된다라고 하면 선순환 구조가 되는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이제 단순한 일자리 대신에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의미 있는 일자리를 갖다가 만드는 쪽으로 공공 일자리도 그렇게 좀 전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남은 숙제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강원도가 세운 일자리 정책 좀 잘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제 풀어보면 이제 강원도다운 일을 발굴하고 이걸 일자리를 키워서 조직화하는 그런데 정책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네.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드리긴 했는데 이게 사실 일자리가 없는 사람, 이게 사회 혁신적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그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스스로 고민해서 제안하고 관은 이를 받아들여서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강원도에는 이제 사실 이를 지원할 만한 상당한 인프라가 이미 있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사회혁신센터, 그리고 또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게 바로 지역대학인데 지역대학이 좀 이런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도 그리고 시군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풀어가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죠. 네,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좀 돼서 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현 한림대학교 교수 김석중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